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해도 26%나 올라 3년 연속 20% 이상씩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성적 우수 대도시들로 텍사스 어스틴이 1위,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가 2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들은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해온 면책특권이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당해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종이 JN1으로 완전 바뀌었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비틀즈 미국 공연 60주년 기념 음악축제가 2월 10일 타이슨스에 있는 캐피탈원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2024년 새해도 26%나 올라 3년 연속 20% 이상씩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3% 이하로 진정됐음에도 자동차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진정세와는 정반대로 치솟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3년 연속 연 20% 이상씩 급등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새해에도 26% 올랐다고 CBS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에 29%, 2023년에는 24%나 급등한 데 이어 새해에도 26%나 뛰어오른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0% 이상씩 급등하고 있어 전체 물가 인상률보다 6배나 더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벽두 미 전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2,543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6% 올랐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소득은 74,580달러인데 3.41%를 자동차 보험료로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인플레이션에다가 기후재앙으로 자동차 수리비나 대체비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후재앙에 따른 인상 비중이 높아지면서 천재지변을 자주 당하고 있는 지역들의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내 25곳의 대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은 미시건 디트로이트로 연 5,687달러나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시이지만 범죄율이 높은 데다가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도 잦기 때문에 클레임이 많아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4,213달러를 납부하고 있으며 3위는 플로리다 tam파로 4,078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은 허리케인과 폭풍우 등 자연재해를 자주 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애틀은 연 자동차 보험료가 1,759달러로 25개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메트로 지역도 연 2,430달러로 세 번째 낮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시는 4,198달러나 되고 로스앤젤레스는 3,013달러, 애틀란타는 2,780달러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일자리와 고소득, 낮은 생활비 등으로 평가되는 미국 내 성적 우수 대도시들로 텍사스 어스틴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가 선정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 중에 애틀란타는 14위, 시애틀은 24위, 샌프란시스코는 27위로 상위권에 든 반면 워싱턴 DC 98위, 로스앤젤레스 122위, 뉴욕시 127위, 시카고는 1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해마다 200개 대도시 지역에서 일자리 상황과 고임금, 낮은 생활비 등 13개 경제 요소들로 평가하는 14 성적 우수 대도시들이 선정 발표됐습니다. 해마다 200개 대도시들과 중소도시들까지 포함하면 400여 곳을 비교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는 밀큰 연구소의 2024년 순위에 따르면 200대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도시는 텍사스주 어스틴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는 1위로 올라섰으며 일자리가 풍부하면서도 고임금인 반면 생활비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로 지난해 3위에서 올해는 2위로 한 순위 올라섰습니다.
3위는 아이다호주 보이즈시티로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2단계 뛰었습니다. 4위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지난해 19위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5위는 유타주의 프로보 오렘으로 고용시장이 다소 나빠지면서 지난해 1위에서 올해는 5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의 성적표를 보면 조지아 애틀란타가 지난해 26위에서 올해에는 14위로 개선됐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은 34위에서 24위로 올라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4위에서 27위로 올라섰고 라스베가스는 50위에서 39위로 상승하며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은 지난해 75위에서 올해는 96위로 밀렸습니다. 워싱턴 DC는 지난해 134위에서 올라갔으나 올해에도 9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난해 68위에서 올해는 122위로 대폭 밀려났습니다. 뉴욕시도 지난해 93위에서 올해는 127위로 떨어져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시카고는 지난해 118위에서 올해는 130위로 더 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해온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언제 처리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과 미국 대선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된 면책 특권을 받으려 전력 투구해왔으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당해 결국 연방 대법원에 맡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면 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반란 혐의 등을 일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이 됐으므로 현직 대통령에게 보호해준 면책 특권을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사상 최초여서 재임 중 발생했던 사건으로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답변이었는데 기각으로 결정된 겁니다. 민주당 2명과 공화당 1명으로 구성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기각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일대의 면책 특권을 인정받아 재임 중 발생했던 의사당 점거 사태, 그에 따른 반란 혐의를 일찍시키려는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우호적일 것으로 믿는 연방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 최종 판단을 받아내려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2월 12일까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먼저 면책 특권 문제를 다룰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다룰 경우 얼마나 빨리 심리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법적 재판은 물론이고 대선 전에도 지대한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첫째,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연방지법의 심리가 3월 4일부터 시작돼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11월 5일 대선일 이전에 판결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반대로 연방 대법원이 이번 면책 특권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한다면 하급심 재판들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이때는 연방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변론 시일을 잡고 얼마나 빨리 심리에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늦게 내리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재판도 선거 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 취임 후에 연방 법무부가 공소를 취하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면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 중에 93%나 JN1 변이가 차지하고 있어 완전한 새 지배종으로 올라섰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JN1 변이는 돌연 변이가 3배 이상 많은 BA.2.86의 후손으로 그만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지만 치명성이 특별하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종이 JN1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CDC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2월 3일 현재 미국에서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JN1 변이가 93.1%를 차지해 완전한 지배종으로 올라섰다고 발표했습니다. JN1 변이는 지난해 12월 9일에는 전체에서 20.7%를 차지했다가 12월 23일에는 42.3%로 급등했습니다. 올 들어 1월 6일에는 67.2%로 더 급증했고 1월 20일에는 84.3%, 급기야 2월 3일에는 93.1%까지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의 JN1 비율이 96.2%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는 9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변 지역은 92.6%, 조지아 등 동남부는 92.8%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JN1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31.1%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보였고 22.9%는 기침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통은 20.1%, 무기력, 피로감은 19.6%, 근육통은 15.8%를 기록해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CDC는 설명했습니다. JN1 변이는 돌연 변이를 3배나 되는 30여 개를 갖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켰던 BA.2.86의 후손격으로 역시 돌연 변이를 많이 갖고 있어 그만큼 빠르고 널리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임상 결과 JN1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치명성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새 부스터 백신을 맞은 지 2개월 내지 4개월 경과한 경우 49%는 감염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아직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CDC는 설명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내 16개 주 이상에서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고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RSV 융합 바이러스까지 3가지가 겹쳤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세계를 열광시켰던 영국의 락밴드 비틀즈가 미국에서 첫 공연을 한 지 60주년을 맞아 이번 토요일인 2월 10일 저녁 타이슨에 있는 캐피털원 홀에서 기념 음악제가 열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부에선 비틀즈의 옛 공연 실황이 흑백으로 상영되고 2부에선 비틀즈를 따라 공연해온 클래시컬 미스테리 투어 4인조 밴드가 펠백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비틀즈 모습처럼 실황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미국 침공으로 불렸던 전설의 영국 락밴드 비틀즈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연한 지 60주년을 맞아 경의를 표하며 비틀즈의 음악을 추억하려는 비틀즈 기념 음악 축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비틀즈는 60년 전인 1964년 2월 7일 뉴욕에 처음 도착해 2월 9일 첫 텔레비전 쇼에서 공연했습니다. 당시 에드 셜리번 쇼에 등장한 비틀즈 4인방의 첫 미국 데뷔에 미 전역이 들썩거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한 비틀즈는 60년 전 2월 11일 지금은 없어진 워싱턴 DC 콜로세움에서 최초의 미국 공연을 하며 미 전역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미국 최초로 워싱턴 DC에서 공연한 지 60주년을 맞아 거의 같은 날인 2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세워진 캐피털원 홀에서 비틀즈 첫 미국 공연 60주년 기념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비틀즈 첫 미국 공연 60주년 기념 음악 축제에선 1부 30분 동안 비틀즈가 미국, 나아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I Wanna Hold Your Hand, Yesterday, Hey Jude 등 주옥 같은 레파토리를 흑백을 포함한 스크린과 뮤직으로 보고 들으며 비틀즈를 추억하게 됩니다. 1980년 40세에 암살된 존 레넌, 58세에 세상을 떠난 미국 출신 조지 해리슨, 아직 생존해 있는 80대의 폴 맥카트니, 링고 스타 등 4명의 천재들이 펼쳤던 공연 장면과 주옥 같은 음악들을 들으며 한인들도 비틀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부에선 비틀즈 멤버들과 최대한 비슷한 모습으로 꾸미고 따라 노래해온 클래시컬 미스테리 투어라는 4인조 락밴드가 비틀즈처럼 실황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펠백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됩니다. 비틀즈는 수많은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는 음악을 녹음은 했으나 한 번도 실황 공연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락밴드 공연을 고집했었습니다.
영국 리버풀 출신의 3명과 미국 출신 1명으로 구성된 비틀즈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광풍을 일으키며 락 음악의 새 역사를 썼으며 6억 개 이상의 음반이 팔리고 빌보드 차트 등을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공연장과 영화관 등 문화센터로 타이슨스에 세워진 캐피탈원 홀에서 2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비틀즈 미국 공연 60주년 기념 음악 축제는 $45 정도의 입장료를 받았으나 이미 거의 전자석이 매진되는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